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그 공부도 그렇지만 생각의 흐름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답변합니다. 자, 먼저 이 기론을 하기 전에 서양에서는요, 서양사는 소 풀 뜯어먹는, 뭐라고요? 소 풀 뜯어먹는 아이가 알랐다. 뭐라고요? 소 풀 뜯어먹는 아이가 알랐다. 이렇게 네 명이 싹쓸이를 했어요, 서양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플라톤이고요. 이 두 사람의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합숙 훈련시킨, 영재 훈련시킨 학생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장점은 그전에는 자연과학이었는데 이 자연에서 인간으로 관점을 돌린 거예요. 인간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알물 객관적으로 반성해봐라 라고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학문이 뭐지, 진리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뭘까, 진리를 찾는 과정을 뭐 소파, 삼파처럼 대화, 문답법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끝까지 추구해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플라톤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진료, 현상과 진료다. 현상. 그러니까 이데아, 뭐라고요? 이데아. 쉽게 표현하면 이상하고, 뭐라고요? 이상하고, 뭐라고요? 현실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이 이상과 현실은 다 같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상은 뭐라고요? 설계도. 그럼 현실은 뭐예요? 3D 프린트의 설계도라면, 이게 설계도 프린터라면, 프로그램이라면, 이게 현실은 진료다. 그럼 뭐라고요? 프린터 안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이렇게 물질, 이걸 찍찍찍 하고 만들죠. 이해됐어요? 그런데 어떤 컵이란 게 있으면 이 컵을 3D 프린터로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설계도도 필요하고 요것도 필요하죠? 이 물질 찍찍찍찍 하면서 그 재료도 필요하죠. 네.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한 개로 합쳐줬으니까 일원론이라고 해요. 일원. 이게 원. 근원이 한 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플라톤은 뭐라고요? 이렇게 현실과 이상으로 나눴으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세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아저씨가 대왕이 되면서 제국을 건설하면서 스승님들 책을 싹쓸이로 다 다른데 전달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건 싹쓸이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양 학문의 근원을 소풀 알이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일원론과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이 서양보다 이 동양에서 유학이 있었을 때 유학의 종류가 되게 공자하고 맹자가 있죠, 그죠? 공자님, 맹자님이 있고 쭈루루룩 내려오다가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리학. 그러면 이치에 대해서, 우주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성리학. 그래서 이게 이와 기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인지를 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리학의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그죠? 조선이 넘어오면서 이 성리학의 꽃을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는 뭐냐? 이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리. 그럼 원리는 뭐냐? 똑같아요. 이상 원리잖아요. 이상 원리. 했나요? 그럼 기는 뭐냐? 그러면 원리가 구현되는 현실, 현상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이는 뭐냐? 이 원리야. 그럼 근원적인 원리는 뭐냐? 사단이다. 그래서 인이예지 사단이다. 그럼 현상으로 이 사단에 의해서 어떤 감정이 나오냐? 그럼 칠정이다. 7가지 감정이다. 희노애락, 애구욕, 뭐 이렇게 칠정도, 뭐 불교의 칠정, 유교의 칠정, 여러 가지 누구의 칠정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이 사단은 끝이라, 끝단자. 원리가 있는데 원리의 끝, 이렇게 원리가 있는데 원리의 끝에 이렇게 4가지가 똑똑똑똑 된 게 있다. 이게 원리인데. 이해되세요? 요 모습이 사단이라고. 원리를 추측할 수 있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감정.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이성. 이거는 뭐라고? 감성.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리와 현상 이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근원은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원리. 원리예요. 그래서 주리론자가 먼저 생긴 거예요. 정통으로 원리를. 이 사람이 누구야? 이황이에요. 황. 그러면 원리 원칙주의자로 한 거예요. 원리 원칙주의자로 이치를 따져라, 근본을 따져라 이렇게 되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치만 따지면 뭐해? 뭐도 있어야 돼. 현실도 감안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것만 너무 따지는 것 같아. 허황되게 공리공동 같아. 그래서 그래 주로 기를 중심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 주기론 있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이게 현실을 따져야 되지만 이 현실의 바탕이 뭐라는 거는 알고 있었죠. 주리론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리론을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요? 이 주기론도 따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 두 개로 나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겠죠. 진화시켜서. 이 두 개로 나누는 것보다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라. 그쵸? 동시에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맞아요?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론론은 주기론이래. 그러니까 하나로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이원론이겠죠. 주기론자도.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맨날 이게 주고 얘가 말할 때는 그래 너 현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인정할게. 네가 주고 주기론 기가 종으로 따른다. 그래 두 개로 나눠서 인정해주는데 있는 거는 인정해주는데 이게 대빵이고 이건 따르는 거야. 부속적인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주리론자는 뭐가 되겠어요? 이원론이 되겠죠. 나중에. 그래야 유리하겠죠. 맞아요? 주리론자는 이원론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자 생각해보세요. 주기론자들은 이렇게 하면 맨날 얘 쫄딱하면 되죠. 학문이 그럼 쫄딱으로 눌리죠. 우리는 동시에 있다고 봐야 돼. 아리스토텔 동시에 있다고 보는 게 더 발전되고 진전되는 생각이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런 논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됐어요? 원리상으로 그렇다고요. 자, 똑같이 모든 학문이 그래요. 이 원리상으로 경제가 나왔어요. 경제 이론. 그러면 이게 무슨 이론 경제라면 무슨 경제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론대로 경제가 되는지 아나? 하면서 뭐라고요? 실물 경제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응? 그러면 실물 경제는 실제 물건이고 현실 상황이고 이건 뭐라고요? 이론 속에서의 상황이겠죠. 이거는 주기론자 같은 거고 얘는 주리론자겠죠. 근데 이론 경제학자도 뭘 배우겠어요? 실물 경제를 배우겠죠. 이걸 주로 해서 이걸 종으로 해석하겠죠. 근데 실물 경제학자는 뭐라고요? 이론과 실제가 동시에 되는 것들만 강조하고 그것만 이론을 이해하겠죠. 인정하고. 그런데 어쨌든 출발에서는 바탕을 세우는 건 이죠. 근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상은 영원한데, 그죠? 플라톤은. 이거는 영원한데, 현실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상국가, 이상정치를 만들고 싶어 했죠. 그러니까 이상을 가장 잘한 철학자들이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서는 요거랑 적절하게 섞어라. 중용. 이렇게 되는데, 이거, 현실을, 자, 이게 아리스토텔레 건데, 현실 반, 이론 반 하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이게 맨날 고민을 하겠죠. 이론주의자들은 현실 꼈다고 싫어하고 현실주의자는 이론이 엉터리라고 싫어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중용으로 한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할 수도 있죠. 어떻게 중용을 하고 이걸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섞어야 된다. 같이 있다. 적당하게 중용의 덕으로 잘 섞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 논쟁이 붙어서 더 치열하게 됐어요. 이발이 기수지. 이가 발생해서 기가 그걸 따른다. 기발이 이승지. 기가 발하지만 이가 그 위를 타서 올라간다. 이통기국론. 이가 통해서 결국은 기가 된다. 뭐 이런 것처럼 이와 기와의 상관관계. 얘는 적당한 중요 이렇게 됐는데 이 현실과 이상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론적인 맥락으로 어마어마하게 논쟁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황, 성리학의 이황, 그 다음에 이 주기론자의 대표로 치면 만약에 그래서 이황과 이의 이 철학적인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보다 전 세계에서 굉장히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왜? 당연히 있어요. 서양에서도 이렇게 현실과 이상, 이원론, 이론론이 있는데, 이원론, 이론론에서 이론론이 본방 갔는데, 요 안에서 세부적으로 논쟁하는 거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는 인정하는데, 주종으로 나누냐, 이거를 합치느냐, 어떤 순서로 하냐, 상호관계가 뭐냐, 그 종류들이 뭐가 있냐, 어마어마하게 자세히 나눴지. 그래서 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황과 이희의 이 이기 논쟁을 엄청나게 심화된 철학적 논쟁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5,000원, 1,000원. 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기론은 이론론은 주기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원론 상황도 되지만 결국은 이론론 쪽으로 입장이 돼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원론은 주리론만이 맞는데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종이다. 그래 따로따로. 왜 합칠 수가 없어 얘는. 이 성스러운 이치, 이론, 근본을 건들 수가 없으니까 너는 종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개로 나눌 수밖에 없죠. 됐어요? 네네. 자, 이론론이 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이원론은 이가 중심이 된다. 그리고 원래 출발은 뭐예요? 원리야, 원리. 그쵸? 근데 이게 너무 강하고 공리공론. 그러면 이렇게 이가 10만 양명설했죠. 맞아요? 현실적인 준비. 현실적인. 이거는 뭐라고? 선비들의 도덕적인, 철학적인.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기론이 나왔기 때문에 주기론에서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학사상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세요? 이 주리론으로 이렇게 이치를 계속 공부를 했으니까 철학적 배경, 그죠? 유학, 성리학,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 이론에 대한 심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기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등산동 동화쌤입니다.